여러분과 소통을 위해서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02-2077-6354번으로 보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현장 정보를 만나기에 앞서서 투자의 팁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자, 이 시간 LJ 부동산연구소 임종욱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쉬는 날이었는데 잘 쉬셨어요? 네, 어제들 많이 쉬셨는데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휴식을 충분히 취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래요? 전화들도 많이 오시고요. 또 현장 미팅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바쁜 시간을 좀 보냈었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분들, 또 이렇게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도움될 만한 그런 팁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요. 어떤 팁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보니까 면적에 대해서 준비하셨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면적하면 전용 면적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또 아니라고요. 예, 면적의 종류는 상당히 많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전용 면적이라는 부분도 있겠고요. 예. 최근 들어서는 이 면적들이 전부 다 확장이 되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앵커께서는요, 예전에 사용하던 그 아파트 85제곱미터를 봤을 때요, 최근의 면적하고는 상당히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의 면적에 비해서 상당히 넓은 면적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85제곱미터보다 지금 현재 사용하는 85제곱미터는 훨씬 더 넓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아파트들을 많이 선호하는 그런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것은 바로 면적, 투자의 기준을 다시 한번 보겠다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네. 자, 이 단위를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은 예전에 많이 썼던 단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을 사실 때도요. 지금 한 돈이면 3.75g이겠지만 예전에 이게 몇 돈짜리냐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도 정육점에 가시면 고기 한 근 주세요, 두 근 주세요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도 많이 사용하시는 몇 평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거를 공식적으로 그램이라든가 또는 제곱미터라든가 이런 표준적인 단위를 사용을 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헷갈립니다. 이 방은 몇 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지금 길이를 재면은 자로 정확하게 잴 수 있지만 자라는 표현을 하게 된다면 또 거기에다가 이렇게 계산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램이라든가 또는 메타라든가 제곱미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일반적으로요. 제곱미터, 이 넓이라고 봤을 때 넓이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가로와 세로를 곱한 면적이 바로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1제곱미터가 우리가 예전에 말하는 평에서는 0.3평이 되는데요. 자, 예전에는 이 3자라는 것을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도 본다라면 우리 예전의 방식 자체가 이런 3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예전에는 3자라는 걸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제곱미터는 0.3평, 즉 3.3제곱미터가 한 평이다라는 부분을 보면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한 평이다라는 개념을 이제는 3.3제곱미터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준을 그대로 잘 살려가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아직까지도요, 평하고 제곱미터를 쉽게 계산하는 방법들이 참 어려워들 하십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갖다 놓고 그렇게 계산하시는 분들이 많죠. 0.302로 곱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곱미터를 평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제곱미터, 예를 들어서 120제곱미터인데 이 제곱미터를 3으로 나눕니다. 3으로. 그러면 120제곱미터를 3으로 나누면 40이 나오죠. 이 40에서 나눈 몫에서 앞자리 숫자를 빼버리면은 이게 평이 되는 것입니다. 즉, 120제곱미터는 3으로 나누면 40이 나오고요. 여기서 앞자리인 4를 빼면은 36평. 240제곱미터는 3으로 나누면 80제곱미터 나오죠. 여기서 앞자리인 8을 빼면 72평. 마찬가지로 지금 104제곱미터가요. 우리가 흔하게 32평 아파트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자, 104제곱미터를 3으로 나누면 35가 나옵니다. 여기서 3자를 빼면 32평. 이런 식으로 제곱미터를 딱 봐도 평으로 바꾸고 또 평을 봤을 때도 제곱미터로 바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조금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공적 서류입니다. 자, 우리끼리 얘기를 하겠지만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공적 서류인데요. 자, 이 공적 서류 종류 중에는 토지 대장이라든가 또는 건물에 대한 건축물 대장, 그리고 또 토지의 성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나타나 있는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그리고 또 등기부 등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는 데서 이런 종류의 공부 서류는 당연히 뭐가 있는지 아셔야 되고, 또 이거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조차도 알고 계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자, 만약에 토지이용 계획 확인을 띈다라고 하면은요, 열람할 때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소재지입니다. 소재지와 그리고 면적, 그리고 또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얼마다라고 이제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예를 들어서 뭐 상업지구라든가 또는 뭐 미관지구라든가 또는 뭐 도로가 어떻게 접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표시한 그런 내용들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그렇고 어떤 땅에 대해서 이런 토지계획 확인원을 반드시 띄워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 면적이라는 기준이 나오겠죠. 여기서 나오는 면적이 좀 전에 말씀드린 토지대장에 대한 면적과 같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런 면적들을 왜 나와 있는지 보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용도 지역 안에서 또 건축 행위를 한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행위를 할 때 필요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용도 지역인데요. 자, 여기서 건폐율과 용적률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땅들이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공업지역이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달라집니다. 자,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내용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뭔지 한번 살펴본다면, 자, 건폐율 같은 경우에는요, 내 땅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이 땅에서 건축을 할 수 있죠. 건축을 할 수 있는데 이 건축을 하는 면적, 이렇게 건물이 올라가면 이 면적이 바로 건폐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60%다라고 하면은 100 예전 평수로 이제 100평이 되겠죠. 근데 330제곱미터 중에 그 중에 60%가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건폐율이 만약에 20%다라고 하면은 여기 330제곱미터 땅 위에 20%의 건물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건폐율이 높은 거와 건폐율이 낮은 거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 이 건폐율이 높게 되면은 여기에 남는 땅들이 좀 별로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빼곡하게 건물들이 꽉 찰 겁니다. 하지만 건폐율이 작다, 약 20% 정도다라고 하면 이 나머지 땅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파트가 있는 중에서도요, 건폐율이 작아진다면 이 남는 토지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는 토지에 공원이라든가 놀이터라든가 여러 가지를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쾌적한 주거 환경이 좀 되겠고요. 자, 용적률은 대지 면적 대비 연면적입니다. 자, 건물을 짓게 되면요, 이 건물 자체의 면적을 우리는 연면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연면적, 즉 330제곱미터의 땅에다가 건물이 만약에 660제곱미터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200%죠. 200%.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200%고 상업지역은 많게는 1000%짜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330제곱미터 땅 위에다가 일반 주거지역은 660제곱미터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1000%니까 3300제곱미터의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건물 높이가 차이가 난다는 것인데,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개선했을 때 높은 건물이거나 또는 여러 가지 땅에 대한 활용도가 달라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업지역이냐 또는 그걸 주거지역이냐라는 것을 표시를 확인해 보고 그리고 건물에 대한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일종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쾌적한 주거 환경이 목적이다라고 하면 어디겠습니까? 바로 일종 주거지역이죠. 일종 주거지역은 보통 용적률이 150% 정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임대 수익이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일종 주거지역은 쾌적한 주거 환경, 즉 산 밑에 있거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상업지역은 보통 역세권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세권에서가 바로 임대 수익이 잘 나오는 그런 지역이다. 그렇다면 임대 수익이 잘 나오는 지역은 보통 상업지역이 많다라는 지역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향후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목적이라면
자, 지금까지 상업지역의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아파트는 재개발이 된 적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일반 주거지역, 특히 그중에서도 2종이나 3종 지역이었을 때 재개발, 재건축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토지의 가치를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역은 바로 또 일반 주거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토지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시면요. 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나 상가주택은요, 우리가 등기부등본 확인했을 때 토지와 건물로 따로 나눠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토지와 건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따로 이렇게 별개로 돼 있는데요. 자, 이것이 바로 토지, 건물이 철거가 되고 땅만 남아있는 상태에서는요, 아파트나 연립이나 다세대가 신축이 되면 우리는 이제 집합 건물이다라고 해가지고요, 건물과 대지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대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대지 지분이다 해가지고 전체 몇 제곱미터 분의 지분이 몇 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이 되겠고요. 자, 건물도 이제는 전용 면적이라는 부분으로 표시가 됩니다. 전체 면적 중에 내가 사용하는 면적이 전용 면적이 몇 제곱미터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자, 이 전용 면적이 이제 말씀드리려는 본론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용 면적이라 하면 현관 안쪽부터 내가 직접 사용하는, 나만 사용하는 공간이 바로 전용 면적이 되겠습니다. 자, 공용 면적은 엘리베이터나 계단, 복도 등으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 바로 공용 면적.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몇 제곱미터 형이라든가 이렇게 형이라고 나오는 것들은 바로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을 합친 면적이 바로 공급 면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하는 면적은 이제 전용 면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일반적으로요, 분양 면적은 104제곱미터다. 근데 여기에 등기부등본이라든가 또는 여러 카달로그 보면 전용 면적은 84제곱미터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전용률이라는 걸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전용률이라는 거는 분양 면적 대비 전용 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양 면적, 전용 면적을 분양 면적으로 나눈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일반적인 아파트는 전용률이 약 80%입니다. 지금 이것도요, 104제곱미터를 84로 나누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80%가 나오게 됩니다. 거꾸로 됐네요. 80%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이나 상가나 이런 것들 보시게 되면 전용률이 약 50%, 즉 공용 면적이 상당히 넓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똑같이 104제곱미터 형에서도 전용률에 따라서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또 하나가 바로 최근 들어서는 이 확장 면적이라고 하는데요. 자, 서비스 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코니가 합법적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 면적에다 서비스 면적을 합쳐서 우리는 실사용 면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발코니는 집에서 이렇게 확장이 될 수 있는 면적이라면 또 베란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베란다라는 것은 일조권 때문에 이렇게 사선으로 꺾인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장을 한다 하더라도 발코니는 확장이 가능하겠지만 베란다는 확장이 좀 안 된다는 점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중요한 건 사용 면적인데요. 최근 중소형 아파트의 인기가 되게 있는 이유가요, 바로 이런 확장이 가능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라든가 이런 주상복합 아파트는 확장이 가능한데 상대적으로 오피스텔은 확장이 안 된다는 점이 실사용 면적이 참 다르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 면적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실사용 면적.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지 지분을 사용하는 것을 좀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었고요. 그 전에는 그 대지 지분이 아니라 이런 아파트 분양 면적에 대해서 전용 면적이 중요하다는 것. 따라서 최근 들어서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요, 이런 분양 면적이 아니고요, 전용 면적이 중요하면서 확장됐을 때는 이 확장, 실제 사용하는 공간이 얼마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따져보시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발코니 같은 경우에는 확장했을 때 이거 실사용 면적이 들어가는 합법적입니다. 하지만 이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위법이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알고 접근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실 굉장히 간단할 것 같지만 그 부분들 뜯어봤을 때 놓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면적에 대한 부분 자세히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이 시간 유용한 팁을 정리해주신 임종욱 소장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장소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화면으로 안내해드릴게요. 임종욱 소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부동산 투자,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주제가 준비되어 있고요. 5월 10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공덕역 6번 출구 공덕빌딩 10층에서 열립니다. 선착순 20명을 받고 있으니까요. 02-2077-635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생생한 현장으로